네, 안녕하세요. 양한시 이상 검사와 처방, 이 아주 실무적인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실제 우리 안경원 안과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한시 이상 검사하는 거 가장 최적화된 방법과 가장 이제, 좀 정립이 잘 된 그런 공식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사용을 해보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양안시 처치를 위한 순서.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정확한 도수 검사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도수가 요게 틀리게 되면은 사위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위도 검사를 정확하게 수행을 해서 외사위가 몇 프리즘이다, 내사위가 몇 프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시 과교정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사위도에 영향을 어떻게 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외사위 3프리즘 정도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어,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근시 좀 과교정됐다 하면은 조절 자극의 영향으로 외사에 3프리즘 나와야 될 사람이 뭐 1프리즘만 나온다. 아니면 정위 상태로 나온다. 그보다 더 좀 작게 나오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이제 내 사이는 반대의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도수 교정으로 융상 감각이 더 향상되기 때문에 일단 도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구의 그 피로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피로도도 요 교정이 안 된 도수 때문에 유발되는 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조절에 관해서 이제 그 노안하고 관련된 노안이나 조절 부족 그런 분에서는 정확하게 잘 잡아야 돼요. 도수를. 자, 그래서 이제 사위 검사, 두 번째 사위 검사 중 편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정상 범위와 비교 해서 정상적인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외사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6, 7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내사위 같은 경우는 이소포리아 1.5프리즘 이하를, 그거보다 작은 이하를 정상 범위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혹시 상회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 이 사람이 이제 이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내가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도수 가감 조정. A10 per AB를 고려해가지고 A10 per AB를 고려해서 A10 per AB가 정상 범위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도수를 조금 더 가해줄 수도 있고 좀 더 덜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가감 조정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 여기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프리즘 프리즘 처방을 하는 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내가 도수 조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에요. 안전하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안정피로 자각 증상이 크거나 하면은 프리즘 가입을 고려한다. 자, 일단 여기 지금 다리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이렇게 고 있는 사람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다리를 다친 경우에서 어, 뭐 목발을 이렇게 짚으면서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를 완전히 수술해가지고 입원해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다리를 다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목발을 짚으면서 걷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제 못 걷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목발을 저는 프리즘에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프리즘. 목발을 프리즘에 좀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음, 안위의 그 정렬 상태가 굉장히 많이 편의도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수술을 적용을 하죠. 요거는 프리즘의 도움이나 뭐 재활 훈련 이런 걸로 돌아가기 좀 어렵고 바로 수술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 다쳤을 때도 여기 이제 뼈에 이상이 있는 거여서 뭐 접합 수술을 한다든지 이제 누워서 어떤 응급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거하고 이제 밑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목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움을 얻는 거예요. 움직일 때, 일상생활을 할 때 도움을 얻는 프리즘 렌즈하고 조금 빗대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은 이게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 도구구나. 음, 요 일상생활을 할 때 도움을 얻어가지고 예, 시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뭐 움직이면서 재활 치료를 한다. 그거는 치 훈련하고 같이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맥락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어, 치 훈련이 이제 재활. 음.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이제 꼼짝 못할 정도로 편히 가기 심하고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제 회복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수술, 어, 다시 수술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감각은 좀 있고 조금 도와주게 되면은 시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프리즘 그리고 자꾸 훈련해가지고 이 근육의 힘을 키워서 다시 원상태로 이제 돌리도록 노력을 해보자. 시훈련. 그래서 요 프리즘과 시훈련은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콤비네이션에서 시훈련, 프리즘 안경 쓰고 또 시훈련도 하고요. 이게 같이 독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검사의 처방의 대원칙. 일단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각 증상 완화. 자각 증상 완화. 제일 중요한 거는 피곤함 자각 증상 요거를 줄여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우리 요 프리즘 처방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 사위 환자를 대상으로 외양근의 힘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부족한 만큼의 융합력을 프리즘 안경이 도와주는 개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사위 환자를 대상으로 치유훈련을 적용을 한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환자에게 적용을 한다. 치유훈련은 꾸준하고 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들여야 돼요. 같이 이제 검사자와 훈련해주는 사람과 피검자가 만나서 계속해서 이제 스케줄 소화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의지도 필요하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또 이제 프리즘 운동 처방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프리즘 처방 안경을 쓰면서 그렇게 시훈련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한 골자검사 처방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도수가 마이너스 도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수 자극 조절 자극이 되는 거고
플러스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산 자극이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에서 음, 이해가 쉽습니다. 마이너스 도수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조절 자꾸 이제 더 하게끔, 조절 자꾸 더 하게끔 그런 조절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수죠. 그러다 보니 협동화 운동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폭주도 하게 되고 축동도 일어나게 되고 플러스 도수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봉그레페법을 이용해서 사회검사를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봉그레페법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임상 실무에서 정확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험할 때도 주로 이제 봉그레페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해요. 위아래로 프리즘으로 분리시켜주고 다시 또 수평으로 분리시켜주고 그리고 일치할 때까지 서서히 렌즈 도수 조정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붙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프리즘 그리고 측정 프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분리 프리즘하고 측정 프리즘 사용을 해가지고 0이 된 상태에서 프리즘을 다시 완전히 줄여서 0이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일렬로 배치가 되는지 어, 그걸 보고서 이제 눈 상태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 렌즈로 프리즘 안경 렌즈 디옵터로 그 이제 어느 정도의 편의도가 있는지 재는 방법이어서 정확하게만 수행한다고 하면은 매우 뭐 믿을 만한 그런 수치, 검사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수평 사위, 자, 안구를 붙들고 있는 근육, 6개의 외양근이 있다 했어요. 안구는 이렇게 있으면은, 자, 안구의 위에 근육이 붙어 있고, 아래에 근육이 붙어 있고, 또 코 방향에 근육이 붙어 있고, 귀 방향 근육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근육들 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근이에요. 4개의 직근들. 그리고 위아래 비스듬하게 붙어 있는 사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외직근, 내직근, 상직근, 하직근, 상사근, 하사근 요 6개의 근육이 정확하게 힘을 주고 빼고 축과 이완을 정확히 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눈 모두 다 그 수축과 이완 능력이 어느 정도 또 비슷하고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그러한 밸런스가 깨졌을 때 안구의 뭐 안구의 정렬 상태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든가 어느 한쪽으로 좀 많이 몰리거나 그래서 정렬 상태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그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일렬 지표를 일단 이렇게 띄워줘요. 검사를 다 하신 다음에 수직일렬 지표를 띄워주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0.6, 0.7, 0.8 최대 볼 수 있는 그 시력표에서 한 단계 정도, 두 단계 정도 조금 더 보기 쉬운 수직일렬 지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조금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시력표를 보여준다. 만약에 이 사람이 1.5, 1.2 뭐 그런다 그러면은 0.9, 0.8, 0.7 시표를 띄워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최대로 볼 수 있는 그 시표에서 약간 더 보기 쉬운 시표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유 있게 볼 수 있도록 눈에 막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 너무 보기 어려운 시표를 볼 때는 눈에 약간 또 힘이 들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지금 이렇게 844를 보게 돼요.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이나 똑같이 이제 844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안에 6프리즘 베이스 업에 렌즈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이제 봤던 요 844, 요 시표가, 요 시표가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 이유는, 자, 우안에 유프리즘 베이스 업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프리즘의 요 두꺼운 기저 방향으로 광선이 꺾여 들어간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으로 그 두꺼운 두께 쪽으로 가면 갈수록 N 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굴절력 값이 방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꺾이게 돼요. 굴절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요 꼭지점 정각 방향으로 눈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요 우안에서 보시면은 황반이 예를 들어서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황반이. 자, 황반이 이쯤에 있는데 요 상단부에 요 상단부에 빛이 들어와서 꺾이게 되면서 상단부에 자극을 하게 돼요. 망막 위에 상단부에 빛 자극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우리 눈은 망막은 여기 있는데 상단부에 자꾸 빛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어, 조금 흐리구나. 흐리게 보이는구나. 잘 보고 싶은데 흐리게 보이네. 그 조금 더 잘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 눈은 서로 잘 보기 위한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상단부에 있는 상단부에 이렇게 맺히는 초점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안구를 수그리게 돼요. 밑으로 이제 파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전하게 되면은 요 망막과 초점이 요거하고 만나게 되겠죠. 요쯤에서. 그래서 요 어, 지금 유프리즘 베이스 업을 넣게 됐을 때는 위아래로 일렬 시표가 이렇게 분리된다. 수직 시표가 상하로 분리돼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요 수치를 조금 더 높게 가입을 합니다. 7풀이죠. 8풀이죠. 이렇게 조금 더 높게 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가 될 거예요. 워낙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힘이 또 워낙 강한 분들이 있어요. 분리하려고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우리 눈은 이제 자꾸 상단부에 초점 자극이 되게 되고 우아는 하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아는 눈이 밑으로 수그러지면서 844 두 개로 분리된 시표에서 밑에 시표를 보게 되고 좌는 그냥 그대로 정면에 844를 보게 돼서 그러니까 상단 시표를 보게 되죠. 여기 상단 시표를 보게 되고 여기는 하단 시표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제 수직 융합력이 좋아서 그냥 쳐 보이는 거 분리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늘림. 보통 고프리즘까지 가면은 분리가 됩니다. 아무리 힘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12프리즘까지도 봤어요. 12프리즘 베이스 업 넣어야지 분리가 돼 보인다라고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근데 유프리즘에서 분리가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추가로, 자, 잘 보셔요. 반에 12프리즘 베이스 인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정각 따라서 우리 눈이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눈이 외전하게 되는 12프리즘 베이스 인이니까 좀 많이 이렇게 더 옆으로 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 기저 쪽으로 꺾이게 돼요. 두꺼운 쪽으로 꺾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눈은 요 정각 따라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눈이 보는 시표는 여기 시표입니다. 우완이 보는 시표는 이렇게. 그래서 자, 잘 보시면은 시표가 이렇게 한 줄로 있어요. 요 844 시표가 유프리즘 베이스 업을 넣으니까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분리가 된 다음에 12프리즘 베이스 인을 넣으니까 쭉 이렇게 또 좌우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됐어요. 자, 이 상황이 검사의 출발점이다.
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 피검자가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수동 포랩토에서는 유프리즘 베이스업, 시위 프리즘 베이스, 리스 프리즘, 바를 이제 보조 렌즈 여기 다이아를 앞에다 둔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0 기준으로 해서 요 이쪽에 있을 때 이제 베이스 인입니다. 그래서 점점 좌안에 들어가 있던 12프리즘 베이스인을 이제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소하게 되면은 8440표가 이렇게 안으로 몰려와서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또 10표 1열로 될 때까지 수직으로 90표가 1열로 될 때까지 계속 조금씩 감소시켜 나갈 겁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1초에 한 1, 2프리즘 정도씩 감소시켜 나간다. 10표가 점차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구프리즘, 그 안에 지금 구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베이스인 구프리즘. 요 화살표가 안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제 두 개의 식표가 일렬로 정렬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표가 일렬로 정렬됐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도록,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피검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일렬로, 수직이 일렬로 되면은, 스톱이라고 외쳐주세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상태가 됐을 때, 얼른 프리즘을 확인을 합니다. 몇 프리즘이 있는지. 12 프리즘 베이스인에서 2 프리즘 베이스인이 그 상태의 수직 일렬로 배치가 됐다. 라고 하면은, 외상이 2 프리즘이다. 라고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 프리즘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좌안에, 좌안에 이제 0 프리즘이 돼 있을 때 수직 일렬로 배치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위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업이죠. 프리즘 베이스 업. 아웃으로 오타가 있어요. 자, 그래서 0에 됐을 때, 여기도 오타가 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0이 됐을 때는 이렇게 정위. 음.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넘어갔다. 베이스 아웃 4프리즘으로 이렇게 넘어간 경우에, 어,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아웃 4프리즘 이렇게 넘어간 경우에 수직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됐다. 라고 하면 이건 4프리즘 내사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사의 4프리즘. 지금 이렇게 넘어갔어요. 수치가 이런 식으로 4에 해당하는 수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회지표는 굉장히 더 간단해요. 그럼 이제 분리지표, 측정 프리즘 지표, 아니, 이제 프리즘 해가지고 프리즘 두 개로 위아래를 분리시키고 또 좌우로도 벌리고 이 작업 없이 그냥 간단하게 우한에다가 베이스 다운 프리즘을 장입을 합니다. 베이스 다운 프리즘을 장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가리키게 돼요. 화살표가 위아래를 분리하고 어느 한 화살표가 이렇게 수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그냥 바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초록색 쪽에 6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외사위다. 그리고 만약에 노란색 쪽을 가리키게 되면 내사위. 그러면 수치는 여기 가리키고 있는 요 숫자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6을 가리키고 있죠. 만약 요 사이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7프리즘 외사위.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1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내사위 1프리즘이다. 바로 판정을 해주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쭉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